여기는 도시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아파트입니다. 40년이나 된 건물이죠. 학교에서 돌아온 김지우. 피곤에 지친 엄마의 얼굴이 맞이했습니다. 다녀왔니, 지우야? 밥 차려놨어. 엄마는 증발한 아빠가 남긴 빚을 갚기 위해 낮에는 마트 알바,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며 몸을 혹사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엄마. 오늘도 늦게 들어오셨어요? 응, 괜찮아. 그것보다 자, 이거. 엄마가 지우의 손에 쥐어준 것은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오랜 노동으로 거칠어진 엄마의 손 감촉이 전해져 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가끔은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라도 먹고 와. 엄마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립니다. 요즘 유행하잖아, 버블티. 항상 참기만 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엄마의 말이 날카로운 바늘처럼 지우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엄마야말로 자신의 옷은 몇 년째 사지 않았습니다. 화장품도 약국에서 제일 싼 것. 그런 엄마가 필사적으로 만든 돈, 이런 돈을 나 혼자만 즐기는데 쓸 수 없어. 무엇보다 지우에게는 이 10,000원을 함께 쓸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녀는 가난하다는 꼬리표를 달고 왕따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사실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목구멍까지 나온 말을 필사적으로 삼켜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리면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엄마를 슬프게 하는 것만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와, 고마워, 엄마. 정말 기뻐요. 지우는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 일요일에 반 애들이랑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잘 됐네. 그래, 다행이다. 재미있게 놀다 와. 엄마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안심한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지우의 가슴은 죄책감으로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 10,000원은 쓸 수 없어. 그녀는 엄마의 사랑이 담긴 부적처럼 소중히 가지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교실 분위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화려한 여학생 그룹이 스마트폰을 보며 깔깔대며 웃고 있습니다. 봐봐, 이 신상 화장품 엄청 예쁘지 않아? 주말에 사러 가자. 좋아. 아, 그 전에 여가 카페 들를래? 그녀들의 대화는 지우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우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오늘 밤 특매에서 어떤 식재료가 제일 싸게 나오는가. 그뿐이었습니다. 그녀들의 무리에 끼어들려는 시도는 달 착륙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 비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문득 남학생들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옵니다. 야, 김지우, 저 애 맨날 혼자잖아.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뭔가 어둡지 않아? 게다가 교복도 다 낡았잖아. 가난하대. 우와, 진짜 옮으면 최악이다.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지만 지우는 못 들은 척합니다. 고개를 들면 그들의 경멸하는 시선과 마주치기 때문입니다.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종이 울리고 이 숨막히는 공간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회색빛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하교 길, 사람들은 모두 서둘러 역으로 향해 갑니다. 그 잡음의 한 구석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역벽에 기대듯이 축 늘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로 숨을 헐떡이며 그 모습은 누가 봐도 명백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더러운 것이라도 보듯 잠깐 시선을 줄 뿐 아무도 발을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큰 도시에서 사는 방법이라도 되는 양, 노인은 사라질 듯한 목소리로 몇 번이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목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핸드폰도 지갑도 잃어버려서 집까지 돌아갈 전철비 좀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그 목소리는 잡음의 환청에 지워져 갑니다. 다른 행인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서워 관여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며 그를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나아간 곳에서 그녀의 발이 멈췄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뇌리에 선명하게 울려 퍼집니다. 잘 들어, 지우야.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사람의 따뜻함은 잊으면 안 돼. 착한 탓에 빛도 떠안고 있다는데 왠지 잊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남에게 베푼 정은 돌고 돌아 언젠가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온다니까. 주머니 속에는 엄마가 준 부적 같은 1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걸 건네면 돈은 없어진다. 하지만 저 할아버지를 그대로 두고 가도 되는 걸까? 만약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만약 엄마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틀림없이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 거야. 나는 그런 엄마의 딸이고 싶어. 어차피 쓸 예정도 없는 돈인데.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지우는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노인 앞에 쪼그려 앉아 10,000원짜리를 꺼냅니다. 저기 이것밖에 없어서 정말 죄송해요. 괜찮으시면 이거 쓰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작게 울립니다. 노인은 흐릿했던 눈동자를 천천히 지우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과 내민 10,000원짜리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번갈아 보았습니다. 괜찮습니까? 노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건 아가씨의 소중한 돈일 텐데. 이런 모르는 사람에게? 괜찮아요. 지우가 씹으며 대답합니다.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라고. 그게 우리 엄마 가르침이니까요. 노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제발 성함만이라도. 아니요, 정말 괜찮아요. 갚는 건 생각 마세요. 그것보다 빨리 댁에 돌아가셔서 몸 따뜻하게 하세요. 황급히 지우는 그렇게 말하고 이번에야말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등에 쏟아지는 강렬한 시선을 확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지우의 얼굴과 교복을 절대 잊지 않으려 눈에 담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운 이 노인이 누구인지도. 다음 날 점심시간. 악몽은 이런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우의 책상 위에 무수한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구야? 김지우 책상 쓰레기통이랑 헷갈렸나 봐. 여학생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가난한 애들은 쓰레기 모으는 취미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웃기네. 웃음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집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쓰레기를 치우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고급차가 급브레이크를 거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교실 전체의 시선이 일제히 창밖으로 쏠립니다. 뭐야 저거? 검은색 제네시스. 정문 앞에 위압감을 풍기는 한 대의 검은 고급차가 멈춰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검은색 차체가 둔한 빛을 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창문에 달라붙고 교내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구지? 소란이 퍼져갑니다. 이윽고 운전석에서 정장 차림의 기사가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차 안에서 나타난 인물의 모습에 지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딴 사람. 이탈리아산 최고급 양복을 완벽하게 입은 그 노인이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서 있는 모습에는 위엄이 넘쳐 흐릅니다. 저분 어제 그 할아버지? 왜 저런 차림으로? 지우의 입술에서 가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음 순간 심장이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혹시 나를 찾으러 온 거야? 하지만 그 생각은 곧 공포로 바뀝니다. 숨을 죽이듯 학교 생활을 보내온 지우에게 주목받는 것은 악몽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마 제발 쓸데없는 일 하지 말아주세요. 지우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실 그늘에 살짝 몸을 숨겼습니다. 노인 박명수 회장은 곧장 교사로 향합니다. 몇 분 후 담임 선생님이 당황한 모습으로 교실에 뛰어들어왔습니다. 김지우. 선생님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교실에 울려 퍼집니다. 당장 교무실로 가. 서둘러. 아, 역시 최악이다. 교실 전체의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꽂힙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어쩔 수 없이 전교생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으며 교무실로 향합니다. 그날 밤 지우의 생각은 집에 돌아온 순간 산산조각 납니다.
쿵 아파트 문이 밖에서 난폭하게 차였습니다. 엄마와 둘이서 먹고 있던 소박한 저녁 식사가 공포로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열어 있는 거 다 알아. 거친 목소리가 울립니다. 엄마의 얼굴에서 확핏기가 가셨습니다. 도어 체인을 걸어놨지만 그것도 소용없이 몇 번의 충격 후 무시무시한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집니다. 덩치 큰 남자가 신발도 벗지 않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담배 냄새가 방 안에 가득 퍼집니다. 야, 더 이상 못 기다려. 남자가 소리칩니다. 이자가 얼마나 불어났는지 알고 있냐? 당장 전액 다 갚아. 엄마는 떨면서 그 자리에 무릎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꼭꼭 이래서 갚겠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 소리를 지금까지 몇 번 들었는지 알아. 다음 순간 남자는 무릎 꿇은 엄마의 머리카락을 난폭하게 움켜잡았습니다. 으악. 엄마의 비명이 울립니다. 선반에서 작은 액자가 떨어집니다. 쨍그랑 소리를 내며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그만해요. 지우가 소리칩니다. 그것은 지우가 어렸을 때 아빠가 아직 집에 있었을 때의 몇 안 되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남자에게 매달립니다. 그만해요. 엄마 놔줘요. 뭐야 이 꼬맹이는? 꺼져. 지우는 아기처럼 쉽게 튕겨나갔습니다. 등을 세게 벽에 부딪혔습니다. 눈앞에서 엄마가 고통과 굴욕에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습니다. 그 광경이 슬로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분하다, 미워, 무서워.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고 한심했습니다. 누가 도와줘. 경찰은 안 돼. 민사 불개입이라며 분명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절망이 마음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튕겨나간 충격에 교복 주머니에서 딱딱한 카드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박 회장의 명함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뇌리에 떠오릅니다. 안 돼. 이런 일로 연락해도 되는 거 아니야? 저런 대기업 회장님은 이런 일에 끌어들일 수 없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타일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자의 비열한 목소리가 지우의 귀를 꿰뚫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남자가 음흉하게 웃습니다. 너 그 몸으로 확실히 갚아야겠어? 아직 팔 만하잖아. 남자가 엄마에게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그 광경이 지우의 마음을 도려냈습니다. 그저 엄마를 구하고 싶어. 엄마만은 절대 지키고 싶어. 오직 그 마음.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움켜쥐고 필사적으로 박 회장의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전화 저편에서 온화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박명수입니다. 저 지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김지우예요. 학교에서 배웠던. 지우는 울먹이며 어설프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솔직히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도와달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은 침착합니다. 지금 바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주소 아시죠?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지우는 조금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파트 주소를 알려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착할 때까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말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야, 어디 전화한 거야, 이 꼬맹이가. 휴대폰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엄마가 억지로 밖으로 끌려나가려 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파트 밖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빠른 도착. 10분도 안 지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거기 서 있는 사람은 박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황폐해진 실내와 떨고 있는 모니터, 그리고 횡포한 사채업자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군요. 김 씨의 남편이 남긴 채무를 관리하신다는 분이
뭐야, 너 상관없으니까 꺼져. 남자가 위협하지만 박 회장은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안에서 두꺼운 현금 뭉치를 꺼냅니다. 원금과 법으로 정해진 상한 금리로 계산한 이자는 이것으로 전액 지불하겠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남자는 현금을 보고 순간 얼굴이 풀립니다. 하지만 곧 비열한 웃음을 띱니다. 뭐 이 돈으로 끝난다고 생각해? 이 늙은이가. 그럼 못 받으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 박 회장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 모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박명수다. 전화 저편에서 명백히 긴장한 걸 알 수 있는 공손한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네, 회장님. 이 늦은 시각에 무슨 일이십니까? 박 회장은 이어갔습니다. 자네 은행이 융자하고 있는 대승파이낸스라는 회사 알고 있나? 그 회사 직원이 내 소중한 지인 집에서 폭행과 협박을 하고 있어. 자네 은행 컴플라이언스는 어떻게 된 거야? 전화 상대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끔찍한 불상사입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첫 시간에 이 회사와의 거래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눈앞에 사채업자 남자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이해하자 눈에 띄게 안색이 변했습니다. 융자 중단. 설마 우리 회사가. 박 회장은 전화를 끊자 그 냉철한 눈을 남자에게 향했습니다. 자네 회사는 내일 없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야? 죄송합니다. 남자는 허리가 꺾일 듯 그 자리에 쓰러지며 기다시피 뒷걸음질 치더니 돈만 움켜쥐고 방에서 도망쳐 나갔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방에 고요함이 돌아옵니다. 그 자리에 무너져 우는 엄마를 지우는 꽉 껴안았습니다. 박 회장은 그런 두 사람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따뜻합니다. 지우 양 정말 잘 용기 냈어요. 저한테 전화 주셨네요. 다음 날 학교. 지우가 교실에 들어서자 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김지우. 한 여학생이 다가옵니다. 어제 일 들었어. 그 유명한 대한그룹 회장님은 도와드렸다며? 차례차례 학생들이 모여듭니다. 대단하다, 지우야. 그런 착한 애였구나. 어제까지 지우를 괴롭히던 학생들은 멋쩍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여학생이 지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못 본 척해서 미안해. 나도 지우처럼 힘든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다른 학생이 이어갑니다. 이번에 카페 갈래? 버블티. 같이 마시자.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박 회장이 돌려준 10,000원짜리. 엄마가 준 소중한 부적. 이제는 쓸 수 있어? 친구들과 함께 쓸 수 있어? 응, 가고 싶어. 지우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방과 후 지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반 친구들과 역 앞 카페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을 경계로 두 사람의 인생은 거짓말처럼 바뀌었습니다. 박 회장의 지원을 받아 지우는 무사히 대학에 진학합니다. 그에게 받은 미래를 향한 투자에 보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녀는 정식으로 대한그룹에 취직했습니다. 엄마도 그룹 계열사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때의 고생이 거짓말처럼 평온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우는 그날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신과 같은 환경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그것은 회장님께 받은 빚을 다음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한 그녀만의 은혜의 베풀미였습니다. 남에게 베푼 정은 자신에게 돌아온다. 엄마의 말은 진짜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지우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밝은 것이기를 바랍니다.